하하.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의 진정한 최종 보스 프로토타입은 현재까지 공개된 플레이타임사의 장난감 중 가장 작은 번호를 가지고 있어서 초기 모델로 추정되는데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으로 이름 붙여진 이유가 원래의 형태, 기초, 표준 등의 뜻을 가진 프로토타입이라는 단어 뜻을 그대로 가져와 이름 붙여졌다는 썰도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은 플레이타임사의 장난감들 중에서 독보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똑똑한 캐릭터인데요. 본인을 격리했던 격리실에 있던 디지털 시계를 분해한 후 레이저 포인터로 재조립해 본인을 감시하던 카메라에 레이저를 쏴 카메라를 정지시킨 적이 있을 정도로 기초적인 분해와 조립은 가능한 지능이 있으며, 카메라를 이렇게 만들어 정지시키면 직원들이 카메라가 정지한 걸 보고 요원이나 실험실 연구원이 본인을 확인하러 이 문을 열면 바로 탈출한다는 계획을 세웠을 정도로 치밀함 또한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때 여성 연구원이 격리실을 확인하러 들어왔을 때 탈출을 시도했지만 다른 연구원이 이 격리실을 원격으로 닫아 탈출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챕터 2의 마지막 전투에서는 마미롱 레그가 처치되면서 He'll make me part of him, 놈의 부품이 되어버릴 거라고 절규하는 걸로 보아 프로토타입은 장난감들의 부품을 흡수해 본인의 신체로 만드는 흡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프로토타입은 손만 보인 채로 마미롱 레그의 시체를 가져가 흡수를 위해 가져갔다는 썰이 있습니다. 이때 프로토타입은 작품에서 처음으로 조금이라도 모습이 나오지만 주인공에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마미롱 레그에게만 관심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주인공을 못 보고 마미를 데려갔다는 썰도 있지만 마미롱 레그가 죽어가는 타이밍과 너무 알맞게 나와 아마도 프로토타입은 계속 플레이어를 지켜보다 사도들을 하나둘 처치해 부품으로 사용할 생각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피 플레이타임의 제작사인 몹엔터테인먼트에서 올린 사진을 보면 아주 작게 손가락이 보이며 Make me part of him, 나를 그의 일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적혀있어 마미롱 레그와는 반대되는 글이 써져있죠. 플레이타임사의 장난감들은 엄청나게 힘이 강력하지만 그 중에서도 프로토타입은 맘의 시체를 손 하나로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변이 된 캣넵의 시신을 한 손으로 가볍게 될 만큼 엄청나게 강력한데요. 챕터 3에서 캣넵을 퇴치한 후 주변 구석에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 프로토타입과 과학자가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처음에는 본인의 목소리로 대화하다가 나중에는 과학자의 목소리를 카피해 언뜻 들으면 목소리가 같은 과학자가 서로 대화하는 것 같죠. Regardless, I learn something new about you every day. I learn something new about you every day. 그래서 프로토타입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카피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가능해 본인이 듣거나 알고 있는 목소리로 상대방과 대화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에서 플레이어에게 친절히 안내를 해주는 올리가 바로 프로토타입이라는 썰도 있는데요. 올리가 플레이어가 있는 위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며, 그리고 플레이어가 어떻게 플레이해야 하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기에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프로토타입이라는 썰도 있죠. 만약 프로토타입이 정말 올리라면 플레이어를 도와주는 이유는 이 장난감들을 처치하기 위해서인데요. 마미롱 레그가 챕터 2에서 최후를 맞이하기 전 녀석의 일부가 된다고 라고 말하며 좌절하는 걸 보면 시체가 되면 몸이 뜯겨 프로토타입을 개조하기 위한 부품이 될 거라는 썰과 이 점에 더해서 본인을 이렇게 만든 플레이타임사에 복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썰이 있습니다. 파피 플레이타임에 등장한 프로토타입의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게 몸의 전부냐고요? cep터 3까지 등장한 프로토타입의 모습은 이게 전부이고, 아직 진정한 프로토타입의 몸은 공개되지 않았죠. 프로토타입을 연구한 기록에 따르면 프로토타입은 플레이타임사가 만들고 있는 혈관을 가진 실험체의 초기 모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부 장기들이 잘 구현되어 있었지만 아직까지 전신이 공개되지 않아 이 모습이 유지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신 프로토타입은 많은 음식을 먹어야 지속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다른 실험체들과 다르게 먹지 않아도 생존이 가능하다고 하죠. 프로토타입에게 붙여진 이름은 1006이라서 실험체 1006 혹은 프로토타입이라고 불릴 때가 많습니다. 프로토타입은 현재까지 등장한 장난감들 중 유일하게 직원들을 살아있는 장난감으로 대체한다는 BBR 계획으로 제작되지 않는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BBR 계획 중 처음으로 성공한 박시부의 번호가 1160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1006 번호를 가지고 있는 프로토타입은 BBR 계획보다 훨씬 일찍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의 설명을 보면 HIS라고 써져 있어서 남성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낸 플레이타임사는 CEO 엘리엇 루드윅이 현재는 죽고 없는 상태인데요. 몇몇 사람들은 프로토타입은 사실 엘리엇 루드윅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프로토타입은 앞에서 말했듯이 실험체치고 굉장히 뛰어난 지능을 자랑했는데, 엘리엇 또한 메이커 프렌드 기계 같은 시대를 앞서간 천재라고 묘사되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며, 현재 프로토타입이라는 썰이 있는 올리의 이름을 배열해 T를 더하면 엘리엇이라는 이름이 되어서 올리는 사실 프로토타입이 원래 본인의 이름을 바꾸어 이름 붙인 캐릭터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하지만 원래 엘리엇은 프로토타입처럼 폭력적인 성격이 아니었기에 이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실험체들도 실험 도중 고문을 받아 지금 같은 폭력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이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아무리 플레이타임사가 막장님 장난감 회사라고는 해도 어떻게 회사의 CEO인 루드윅이 실험체가 될 수 있었는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챕터 2에서 나온 프로토타입에 대한 언급을 보면
보면 원래부터 비정상적인 폭력성이 있다고도 나와 폭력적인 성격은 고문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험체가 되기 이전부터 있었다는 썰도 있죠.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가 출시되기 전에 트레일러에서 허기워기가 참수된 듯한 모습 다음에는 이런 생명체가 등장하는데 아마도 이건 프로토타입의 형상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이 모습은 챕터 3에서 캣냅이 프로토타입을 가리고자 만든 조형물이었다고 하며 이 조각상 앞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올리는 이 조각상을 성지라고 부르는데 이 조각상은 진짜 프로토타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 실제 프로토타입은 이 모습을 뛰어넘는 형상이라고 말했죠. 프로토타입은 여러 장난감들을 설득해 반란을 일으켜 이 장난감들을 이용해서 플레이타임 사를 공격하는 모습을 기쁨의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이렇게 플레이타임 사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프로토타입이라고들 말하죠. 하지만 이건 모두 프로토타입을 만든 플레이타임 사의 업보라고도 보이는데요. 프로토타입은 본인 입으로 찌르고 때리고 살을 찢는 실험들을 당하며 연구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중심으로 여러 장난감들이 이 기쁨의 시간을 통해 탈출하는 데 성공해서 이후에는 프로토타입을 경외하거나 겁먹고 따르는 장난감들이 프로토타입의 사도가 되어 프로토타입은 권력을 누리게 되었죠. 하지만 이 기쁨의 시간 때 장난감들은 고문을 한 연구원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직원들도 모두 보이는 대로 학살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고 프로토타입에게 반감이 있는 장난감들은 프로토타입에 대한 반란을 일으켜 이 사회에서 벗어나려고 했죠. 프로토타입에 반기를 든 장난감들은 하피, 키시미시, 올리, 도구데이 등 여러 장난감이 있었지만 키시미시와 올리만 겨우 도망쳤고 도구데이는 하반신이 뜯긴 채 고문을 받았으며 하피는 케이스에 갇히는 등 내로남불식의 처벌을 했다고 합니다. 프로토타입은 구원의 천사, 신이라고 표현되며 여러 사도들을 데리고 있다는 점에서 예수처럼 묘사되는데요. 하지만 신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죽인다는 점 때문에 독재자들의 모습과도 닮았습니다. 프로토타입은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 영문판에서 디사이플들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디사이플은 제자라고도 표현되지만 예수의 12제자를 표현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여서 프로토타입의 사도라는 설정에도 종교적 요소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캣냅은 프로토타입에 구원받은 후 스스로 사도가 되기 요청해 사도가 되었지만 플레이어에게 당한 뒤 캣냅이 쓸모없어지자 바로 죽여 시체를 들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때 캣냅은 본인을 부품으로 써달라는 체념인지 프로토타입이 자신을 구원해줄 거라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경건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프로토타입의 손이 캣냅의 얼굴을 뚫으며 믿고 있던 존재에게 죽게 되었어요. 종교에서 주로 구원의 손으로 표현되는 손은 오른손인데 프로토타입이 캣냅에게 내미는 손은 왼손이어서 손부터 캣냅을 구원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을 알 수 있죠.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까지 나온 프로토타입들의 행동들을 보면 프로토타입의 목표는 아마도 자신을 이렇게 만든 플레이타임사에 대한 복수인데요. 파피 플레이타임의 시리즈는 챕터 5까지 계획되어 있고 이스딜라이트가 플레이어를 보고 넌 여기서 일한 애잖아 라고 말한 걸로 보아 플레이어는 프로토타입이 싫어하는 플레이타임 회사 직원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챕터 5까지 프로토타입이 올리처럼 행동해 플레이어를 도와주며 사도들을 처치하고 사도들의 시체를 이용해서 강해진 프로토타입이 마지막에는 플레이타임 회사에서 일했던 플레이어와 붙게 된다는 썰도 있죠. 프로토타입의 성우는 테니스의 왕자에서 이리에 카나타,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에서는 잭스를 맡은 성우이자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에서 리치와 남성 연구 기록자를 맡은 마이클 코바치예요. 오늘은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에 등장하는 프로토타입에 대한 50가지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비안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